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우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가 지난 15일에 이 내년 사업 예산을 축소하면서 이 무상급식 포기 선언을 발표해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예정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복지 논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도의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경기도의 내년 예산 상황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2013년도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7조 3,241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4년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내년 예산은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3천억 원이 줄어든 7조 241억 원이죠. 현재 지출 증가가 겹쳐서 필수 증액 예산만 5,139억 원이나 됩니다. 올해 860억 원이 잡힌 무상급식 지원금 내년에 아예 없애고 도로건설 등 정부와 함께 예산을 투자한 사업에서도 2,238억 원 줄이기로 했고요. 네. 복지 확대와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3,300억 원 필수 추가 지출이 잡혀 있어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무상급식을 예산을 없애겠다.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삭감하는 860억 원,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7,132억 원의 12% 수준인데요. 네. 나머지 6,272억 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경기도의 지원이 끊어지면은 12%지만 급식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계신 지금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또 경기도 의회나 이 무상급식을 그동안 꾸준하게 지지해 왔던 쪽에서는 크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현재 반발이 대단히 큽니다. 네네. 충격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인데요. 학부모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지사로 취임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을 주장한 김상권 경기도교육감과 대립각을 네. 세웠죠. 당시 민주당이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 힘을 실어줘서 무상급식으로 선회했지만 경기도가 또다시 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3년 만에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2011년에는요 400억 원, 우리 2012년 지난해는 800억 원, 올해 860억 원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해온 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 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충격에 가까운 반응들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대 선택적 복지 이 논란의 원적격인 무상급식이 또다시 선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경기도의회는 이 아니란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예산 삭감은 불효불급한 김 지사의 시책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의 요구인 이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강경하게 대립을 지금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김문수 지사의 이런 선택이 예산이 정말 그 삭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시위다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예, 김문수 지사와 박원수 서울시장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7월 2일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민간 투자나 지자체 재원을 마련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김문수 지사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는 평소에 이 지자체의 재정 불건정성에 대해서 이것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방 정부에게 과도하게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었고요. 네네. 더구나 이번 무상급식 포기 선언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각종 복지 확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등의 세출 예산의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일종의 시위라는 거. 예. 정말 급식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려는 시도이고, 이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취득세 연구 인하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절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뭐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예, 사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단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김진욱 부대변인이 현안 논평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산에 대한 가위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가위질이다.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위해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는 행위를 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이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간 진행되어 왔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에서 김문수 지사가 먼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논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요. 네네. 정말 세수 부족을 비롯한 정부에 대한 시위로서의 성격을 띈다면, 그리고 지자체의 조세 저항에 상징적 의미로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면 이미 지난 7월 2일 박원순, 송영길 3자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 효과적일 텐데,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자 회담 때는 말이 없다가 예. 지금 혼자 중단 선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사하는 바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파장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들이 이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비슷한 것이죠. 일단 서울시의 경우는요.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 내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1,186억 원 예산 편성했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내년에 올해보다 150억 원가량 더 지출한다라고 하고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인천시만 생각해도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68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역시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전제로 내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일부 여권 광역 지자체장들은 경기도의 이 무상급식 포기 선언에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말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내년도 예정된 시단위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급 지원 비는 지난 2006년 지원 당시 첫 76억 원이었다가 올해 3배 정도 많은 223억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한 뒤 불효불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모든 지자체가 좀 힘든 상황인데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어떨까요? 지금 뭐 취득세율 인하 방침도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현재까지 각 광역지자체 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까지 포기를 고민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무상급식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한 사항이고 무상급식만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특정한 이 지침을 내리거나 뭐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지자체가 2013년부터 17년 5년간 이 추가 부담해야 할 복지 예산이 18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인 아이들의 먹는 문제가 정쟁으로 떠오르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보니까 각 서울시 각 구청 요 부근에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현수막이 나붙고 있는데요. 네네. 이 예전에 오세훈 전 시장 사퇴했던 사건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먹는 문제니까요.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 폭우나 산사태 등의 재난 상황에 전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4단계에서 2단계로 확 줄인다고요. 예,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량진 배수지 사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이 재난 상황 메시지가 사실 수차례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네네. 이것은 곧 재난 상황 메시지가 공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서울시가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죠. 이 보시는 화면은요, 그간의 서울시 재난위기 상황 전파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상황 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시행부서에 연락을 하고요. 공사 시행부서는 사업부서와 현장, 감리단과 시공사에 연락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도급 업체의 소장에게 연락하고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은 하도급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하나, 둘, 셋, 넷 4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네.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거치는 단계가 상당히 좀 많네요.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바로 지금 2단계로. 보시는 그림인데요. 서울시가 재난상황을 선포하면 공사 시행부서가 곧 바로 시공사와 감리단, 현장 소장,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공사 시행부서는 당일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노동자의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기록해서 바로 연락한다는 것이죠. 또 재난상황 접수와 동시에 현장 상황에 비상 사이렌을 울려서 바로 곧바로 공사를 중단하고 대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상시에 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건데 네. 이런 게 왜 진작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뭐 다른 서울시의 조치가 또 있을까요? 또 서울시는 이제 공사관리부서, 그러니까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있는데요. 이런 부서들과 실제 공사 현장과의 그 비상 연락 그 시스템을 관리를 전담하는 안테나 공무원, 이름이 재밌습니다. 안테나 공무원, 가칭인데요. 이런 공무원을 배치해서 시설물과 공사장 현황 관리, 비상 연락망 등 등록 업무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는 바로 이 지정된 안테나 공무원에게 메시지 전달하고 이 안테나 공무원이 바로 현장에 있는 소장, 감리단장, 근로자 등에게 그 연락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는 이 밖에도 그 지하 등 특수공간, 지난 노량진 배수지와 똑같죠. 특수공간의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이렌이라든지 무전기, 인터폰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설치하도록 방침이고요. 줄을 연결해서 종을 치는 등 원시적 방법과 병행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갑갑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냈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짠합니다. 네. 개선된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현재 5개 공사 그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오는 9월부터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적용돼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늘 말씀드리듯 이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고가 나면 항상 인재라는 소리도 나왔었는데 이 새로 개선된 시스템 잘 활용되고 잘 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라 짧게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